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 한마디 말로 단숨에 막말계의 실력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죠. 바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대통령 부부가 김모 국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막말이죠. 어디 술자리에서 끼리끼리 한 얘기도 아니고 생중계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말입니다. 국가 원수 부부를 살인자로 몰아간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현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전현희는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생겼고 대통령실도 그 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4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책특권으로 모든 것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 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을 경우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소위 말하는 똥검사로 지목한 박상용 검사 사례도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성윤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당사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전현희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현희는 권익위 국장의 사망 원인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서를 비롯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 사유는 100% 추측에 근거할 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힘들어했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전현희 의원의 주장이죠. 그런 식의 추측이라면 김 국장은, 권익위 김 전 국장은 이재명이 피습당한 직후 부산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할 때 그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특혜의 경우 이재명과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제외하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징계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전현희의 논리대로라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력은 더욱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현희는 직전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숨진 김모 국장을 잘 알고 있다고 했으니 전현희 의원 본인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 전 국장과 연락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대통령 부부에게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전현희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전현희가 개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막말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더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현희는 발언 당시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6위에 머물러서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뽑히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살인자 발언 이후 전현희의 득표는 수직으로 급상승했고 결국 2위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현희가 김 국장의 사망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 홈페이지나 SNS에 자신의 발언을 올렸을 경우입니다. 2013년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이름이 올랐던 검사 7명의 명단을 그때 당시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이나 보도자료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SNS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전현희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전현희TV에 자신의 발언 내용을 업로드시켰다가 급하게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튜브 제목은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이런 제목이었다는데 올렸다가 급하게 삭제한 것은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이 처벌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정재 의원은 전현희 TV에서 올렸던 내용을 신속하게 다운로드 받아뒀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영상을 제공할 테니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의존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 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주문했고, 성태훈 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전현희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통령실의 고발이나 이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보수 시민단체에서 전현희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SNS에 올린 확실한 팩트를 기본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는 것이 김정재 의원의 주문이었고, 또 대통령실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김정재 의원의 발언 영상입니다. 이번에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다, 살인자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국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서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할 근거도 말할 근거도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인인 전현희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판례들 보면은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히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경우,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현희 의원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사망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아마도 추측컨대 본인이 전당대회 탈락 위기에 모면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지금 명예훼손의 이 발언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게 되면은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들 많습니다. 2013년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의원의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이 이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또 명예훼손에 해당됐을 경우에 발언을 한 내용은 면책특권, 보도자료 내는 경우도 면책특권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SNS에 올리거나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거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지금 많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이번 내용을 전현희 TV에 올렸습니다. 업로드 시켰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윤석열 살인자. 사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입을 열어둔 것이죠. 국회의원들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둔 것인데, 최근 들어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발언이 최근 면책특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현희 의원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막말을 하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고사하고 권익위 국장 사건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을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발언 초기 국민적 비난 여론이 쏟아지니까 당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현희를 대신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으면 전현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다못해 그 흔한 구두 경고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었을 뿐이었던 것인데, 금도를 넘어선 이 같은 막말들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국민 혐오는 갈수록 깊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